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양시장 1% 내외 상승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모멘텀도 부재해서 지난 월요일에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에만 반등은 머물렀습니다. 종목별로 SK 하이닉스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대만 컴퓨텍스 컨퍼런스에서 부스를 방문해 HBM4를 극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지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업종별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약세가 이어진 반면에 조선, 원전, 증권, 바이오, 화장품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G7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일 환율 협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위안화 약세 흐름 등의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1387원대에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재정 적자 우려 속에 국채금리 상승세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이 관건이었는데요. 발행금리는 5.047로 지난달 대비해서 23.7bp 급등하고 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있었던 첫 입찰에서 이렇게 수요 부진이 확인되면서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확대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소매 유통업체 타겟이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고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5%대 약세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의 상승 흐름이 연장됐고, 유럽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영국 CPI 결과에 BOE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이 제한되는 듯 했지만 미국 20년물 입찰 결과가 부진하면서 3년물은 5%, 또 10년물은 4.5%대를 재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안이 메가빌의 통과를 앞둔 점도 부담인데요. 재정 적자 가중 우려와 또한 관세발, 인플레이션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매물 출회가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와 환율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 모멘텀은 부재해서 관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당주 관련 ETF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국내 고배당 ETF가 미국 대표 고배당 ETF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국내 고배당 ETF가 이제 미국 고배당 ETF 전반보다 수익률이 좋고요. 사실 이는 주요 편입 종목들이 이제 타 업종 대비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롭고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국내 고배당주 배당 성장률이 높아져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3분기에도 사실 이제 국내 고배당 ETF의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이익 증가율 둔화 국면이 사실 고배당 스타일에 좀 유리한 점도 있고 대선 이후의 모멘텀도 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익 증가율 둔화 국면에서 좀 고배당 스타일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이익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종목의 상대 매력도가 높아지는 점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현금 흐름이 검증된 고배당주의 매력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최근 10년 내에 현재와 같이 이익 성장률이 급감했던 시기인 2021년을 보면 성장세가 꺾였던 이제 2021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성과가 코스피 지수 대비 큰 폭 상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선 모멘텀도 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 또는 스크리닝 방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금융 종목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배당 ETF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논할 때는 이제 향후 금융업종의 전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이 똑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지금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간 금융주가 대체로 대선 전 약세, 대선 후 강세 패턴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관심 ETF로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제시합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는 국내 고배당 ETF 대에서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종목으로 이제 유당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가운데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구성 종목 내 금융 비중이 56.9%로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한 상품인데 미국의 대표 배당 지수 이제 슈드가 추종하는 지수인 이제 다우존스 미국 배당백 지수의 방법론을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종목 내에서 금융 비중이 52.2%로 가장 높습니다. 두 상품 모두 이제 월배당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분배 시기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월 말 분배금을 지급하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매월 중순에 분배금 지급을 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가상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대선이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주요 정당 및 후보가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그리고 법제화를 통한 규율체계 확립으로 요약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주도해 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 틀을 제시했습니다. 정당별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그리고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 그리고 STO의 법제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었던 입장은 좀 유지가 되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스탠스에 맞춰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정책 방향이나 속도가 변화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양 당의 공약 내용을 비교를 했고 또 정당별로 지난 22대 총선 때와는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관련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을 주제별로 점검할 예정이고요. 먼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에 SNS 통해서 청년 재테크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7대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올해 4월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현물 ETF 도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 점, 그리고 이용자보호법에서 시장조성 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이렇게 크가지 3가지 주제로 꼽아볼 수가 있고 각 사안마다 법안의 개정이라든지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법적인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커스터디라든지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요 업체의 육성과 같은 밸류체인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되어 있는 자료 나왔습니다. 이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희진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상황이라서 반도체 패키징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빅테크 캐펙스 성장률은 작년 55%에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증가율은 더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메모리와 메모리 패키징 기술단의 변화가 조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터포저의 대면적화, 그리고 코어스에서는 코어스 L과 R 방식의 증가, 그리고
이번 TSMC에서 발표한 2027년 소우-X의 기술 도입입니다. 소우-X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인터포저와 F12GA의 조합이 아닌 인터포저 통합 기판입니다. 인터포저의 면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모리 단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배시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으로부터 퀄 장비를 이번에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탑픽은 파크 시스템즈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5월 월보제로 나왔습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5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엔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4월 서클 차트 탑100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453만 장을 기록하면서 전월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기록적인 초동 판매량을 기록했던 세븐틴과 아이브의 판매량 영향이 높은 기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는 NCT 위시가 신보를 발매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액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일본에서 강한 팬덤을 보유한 대형 아티스트인 NCT 위시나 엔팀 등이 신보를 발매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원의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콜드플레이와 협업곡을 발매하면서 스포티파이 리스너스가 154만 명 증가를 했고 콘서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2분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콘서트가 5월 24일부터 북미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의 경우 티빙이 배달의 민족과 6월 2일부터 결합 상품을 실시합니다. 배달의 민족 MAU가 약 2,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인 만큼 이번 결합을 통해서 티빙의 가입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파라다이스의 드롭액은 3.5% 증가하고 GK의 드롭액은 4.1% 감소했습니다. 양사 모두 일본 VIP 드롭액이 증가했지만 로컬 VIP 드롭액에서 파라다이스는 증가하고 GKL은 감소하면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한편 매출액은 양사 모두 전월의 높은 기저로 인해서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홀드율이 파라다이스 11.7%, GK의 12.6%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주요 업장에서 홀드율 방어에 실패한 원인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수익률이 약 2.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간 수익률로 봤을 때 하이브가 13.6%, JYP가 13.3%, SM 16.8%, 그리고 YG 8.4% 등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미디어에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은 2.9%에 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청담글로벌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대표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청담글로벌은 이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로 주로 중국 쪽 플랫폼에 상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브랜드사들에게 이제 컨설팅, 마케팅, 유통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43억 원으로 매출액은 좀 정체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은 27.3% YOY 감소하였으나 이제 상장 자회사 바이오비주의 매출액이 11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상쇄하였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통 채널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JD.com 단일 채널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가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3년부터 월마트 차이나, 틱톡, 과이쇼, 샤오홍슈 같은 신규 플랫폼 등으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TDMS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TDMS는 이제 청담글로벌에서 활동 중인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판매 데이터, 재고 현황, 물류 현황 등을 이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청담글로벌은 TDMS 론칭을 통해서 향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최근 이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비주가 상장함에 따라서
청담글로벌의 주주 가치는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지난 5월 20일 상장하면서 273억 원을 공모를 하였고요. 상장 이후에 청담글로벌의 바이오비주 지분율은 64%에서 51%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